은 8시 30분입니다. KBS.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설렘과 함께 찾아온 도전의 시간. 다채움에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까지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까지 12년의 배움이 차곡차곡 쌓이는 AI 디지털 생태계. 모두의 성장 스토리를 품는 또 하나의 큰 학교, 다채움. 다채움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교육을 흔히 100년대계라고 하는데요. 충북 교육의 수장을 뽑는 제19대 충북교육감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직인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행정과 현장, 중앙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들이 가세하면서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죠. 지금 충북 교육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면서 학교 통폐합과 교육 인프라 재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는데요. 여기에 기초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 안전과 교권 문제까지 더해지며 교육 현장은 복합적인 과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충북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교육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의 끝에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 계명산의 아침.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죠.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네, 오늘은 충주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이동석 예비후보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취자와 충주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계명산의 아침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로 첫 얘기를 열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계명산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계명산,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이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산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이 계명산의 아침 이 기운을 받아서 모든 후보가 길거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후보자님의 이력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유학, 중앙정부, 언론 경험까지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장에 도전하는 그 출마 배경부터 먼저 여쭤보죠. 일단 충주시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뭐 이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저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정에 반영이 돼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확신이 찼을 때 저는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는 적재적소에 어떤 것들이 맞춰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왔을 때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굉장히 이력이 다양해요. 네. 그 이력들이 좀 충주시장에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기자 생활, 그리고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노하우들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행정 분야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 가지 호흡으로 이어졌을 때 충주시에 아주 많은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충주에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님께서 보시는 현재 충주의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과거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또 과거의 행정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그때 또 나름대로의 행정을 취재함이 있어서 배경이 있을 테고요. 근데 제가 보는 지금 충주의 가장 큰 개선 방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개선 방향은 일단 충주에는 관광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 그리고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충주시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세세한 공약들은 일단은 지금 선거 과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 세 가지 관광, 경제 그리고 의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 방향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충주가 관광 인프라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좀 관광의 실적은 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관광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관광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제도 저는 이제 서충주에 가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축구 동아리를 하시는 2030 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제는 관광 트렌드가 과거에는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 버스 5대를 이동해서 수안보 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문화였는데 이제는 가족 중심 단위의 이런 관광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안보에 가서 온천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머무는 이런 관광 문화가 발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충주에는 그런 숙박 시설도 현재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랜드마크라고 하죠. 오페라 하우스처럼 정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한다라는 그 랜드마크가 충주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거를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또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산업구조 전환을 강조해 주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산업구조 전환에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업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뜨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이 바로 반도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곳은 용인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인까지라고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용인까지밖에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반도체 공장이 용인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그곳에 일을 안 부담을 느끼나요? 맞습니다.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약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충주는 용인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형성에 있어서 반도체 부품 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공장들을 충주에 유치를 해야 된다. 결국 용인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교통도 좋은 이 충주의 도시에서 산업군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면 저는 아주 좋은 기회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이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부품 공장을 충주에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 유치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업을 끌어오기 위한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기업을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시겠죠. 하지만 이게 접근성이 달라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사업이 우리 충주를
찾는 그런 형태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충주시가 나서서 저희 제발 충주로 와서 사업 좀 해주세요. 이런 문화를 갖는 것보다 저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조례안을 내든 우리 기업에게 어떤 이런 이익을 주겠다라는 거를 내세웠을 때 기업들이 충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성을 만들어야지만 저는 산업군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충주시에는 굉장히 좋은 산업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령 시장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산업단지의 그런 매력을 살려서 교통, 접근, 그리고 인구와 함께 어우러진다면 저는 충주가 충분히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오히려 기업을 찾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이 충주를 찾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 지역에 또 오랜 숙제가 있습니다. 충주댐 상수원 규제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진 숙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협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 계획이실까요? 과거 충주를 지금 정치인 분들을 보면요. 예. 사실 이 충주댐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규제 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약간의 행정적으로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청에서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수자원공사에게 혹은 환경부에게 이거는 풀어주십시오 이런 모습만 보여왔고 저는 다르게 저는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장이 된다면 예. 취임 바한날 저는 바로 찾아갈 겁니다. 저는 환경부도 찾아갈 거고요. 예. 그리고 수자원공사도 찾아가서 저는 항의하면서 이거는 우리 충주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시민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시다. 예를 들면 충주댐 근처에는 지금 보호구역으로 잡혀가지고 개발 제한이 끌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양평만 가더라도 양평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 펜션부터 해서 보트 태우고 그리고 정작 서울 한강에 가면은 또 보트를 띄우고 본인들은 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여가 활동이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우리 충주만 이 물에 대한 그런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풀기 위해서 분명히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단식, 삭발 이런 거를 해서 저는 행정의 모습만이 아닌 정치가 곁들인 행정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행정 차원의 좀 조치를 넘어서 나는 발로 뛰겠다. 정말 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의 이제 의료 체계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료 체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원주로 가다가 응급차 안에서 출산하게 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졌는데 출산과 응급 의료 체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어떤 변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실제로 제 친구의 일입니다. 실제 사례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또 한 시민분들께서 한 시민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와이프가 네. 이제 충주에서 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라는 그런 예.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원주로 가봤더니 아이가 너무 잘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큰 오진이잖아요. 정말 큰 오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충주에 사는 우리 산모님들께서는 결국 원주로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쉬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충주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둘째, 우리 산모가 제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셋째가 바로 소아과 병원입니다. 소아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예.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강릉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강릉에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든 아니면 파견을 하시든 아산 중앙 아산병원에서 병원 의사진이 순환 근무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강릉 아산병원은 현재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 우리 충주도 정말 충주 의료원도 있지만 충주 건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서울 건대가 얼마나 훌륭한 병원이에요. 그럼 건대에서 정말 순환 근무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장착해서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건대에서도 학교의 병원에서도 정말 잘된 케이스로 뽑히는 그런 의료 순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소아과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소아과 문제는 지금 우리 충주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네. 아이가 아파가지고 정말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소아과 전문 의료진을 파견을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시 자체에서도 소아과 전문 병원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충주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유출 문제인데요. 청년들이 좀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업 유치예요. 이 정확한 정답은 기업 유치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충주를 찾고 어느 정도의 여가 활동이 개선이 된다면 정말 이 사실 청년들이 여가 활동비에 지출을 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행에도 돈을 더 지출을 많이 하고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충주에 정착하고 주말에는 충주를 떠나지 않고 서울을 가지 않고 충주에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일단 기업 유치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여가 활동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10대를 예로 들면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12로 지금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더욱더 확장을 시켜서 저는 중학생도 한번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봐서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된다면 더욱더 그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을 테고 더 이른 나이에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관광공사 설립을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관광 정책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 너무 관광 시스템이 지금 충주는 분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단양관광공사가 설립이 돼 있어서 예. 지금 체계화가 돼 있는데요. 뭐 행사, 음악회,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폐합을 시켜야지만 되는데 이게 지금 행사는 또 너무 충주에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가 제대로 된 행사 하나가 의미 있는 행사가 없고 너무나도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주에는 어떤 행사가 딱 기억되는 행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정말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 관광공사가 설립이 될 때 우리 충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저는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충주하면 뭐가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시민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예. 충주 사과? 수안보 온천? 사실 이거는 수십 년간 충주를 정말 충주하면 이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좋은 이미지죠. 하지만 이제는 관광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충주하면은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한테는 어떤 게 제일 생각이 날까요? 충TV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구독자 78만 명 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충TV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이 충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제천, 단양, 영동, 보은, 청주까지 묶어서 이 충북을 정말 관광 벨트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저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트렌드를 잘 알고 그걸 잘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라고 들리네요. 자, 충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공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혹시 계획하고 있으실까요? 뭐 긴축 재정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제대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뭐 인력 그런 부분일 텐데요. 다양한 행사도 그럴 테고요. 그리고 뭐 SOC 사업, 뭐 여러 가지 등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 그러면서 또 뭐 시민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두어서 그거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기업이 들어와야지 시가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결국 지방세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재정 문제를 막 뭐 1년, 4년 안에 뭐 몇 프로 올리겠다. 그런 것도 공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 문제부터 제대로 살펴봐야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덜어낼 것도 덜어내고 네, 맞습니다. 그 감시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 관련해서 또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또 일 잘하는 행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그 행정의 문화를 바꾸실 생각인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공무원 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는 공무원을 욕하기 전에 공무원에 대한 운영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불편한 사항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근무 환경이 개선이 안 됐을 때 그분들은 진취적이고 정말 도전적이고 시민을 위한 공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첫 번째 우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개선하겠다라는 그분들의 자체적인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더 많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행정 문화를 개선하겠다.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키인 것 같아요. 소통이요? 맞습니다. 예. 결국엔 소통밖에 안 남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거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뭐 국장급, 과장급이 우리 팀원, 주무관님들이랑 소통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아예 일일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오픈 행정, 뭐 벽을 허문 이런 행정을 한다는데 저는 일단 회식도 자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화도 많이 돼야 되는 거고 결국 연령대별 그 대화 극복을 해서 우리 행정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행정 문화로 소통의 문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근데 또 오랜 기간 타지 생활을 또 후보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 사정에는 조금 어둡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또 우려와 네네.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님만의 소통 방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주말마다 충주를 내려와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요. 예. 저는 이 지역 사정이 어둡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충주시장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분들은 공무원 생활을 여러 해 동안 하시고 뭐 다른 뭐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제 나이 때 이렇게 충주에 와서 활동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찍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충주의 사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충주 사정을 기자 생활할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어떤 점이 개선할 건지 저는 그 부분을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어둡지 않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로 증명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만약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시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변화를 이끈다면 그게 무엇이 될까요? 저는 역대 시장 중에서 이동석 얼굴을 가장 많이 봤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앉아 있는 걸 잘 못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 행정, 그 시민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눈을 마주치고 정말 문제점들을 듣는 그런 낮은 자세의 행정을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 본 시장이 없다. 일은 언제 하냐. 이런 말이 나오게끔 저는 또 현장을 직접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약 내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공약도 있을까요? 정말 이것만은 이뤄야겠다. 저는 충주가 정말 잘 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충주하면은 나 충주로 이사 갈래. 이런 말이 나오게끔 정말 사실 우리 세대의 미래는 청년이거든요. 네. 청년들이 많으면 결국에 그 도시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도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찾는 도시, 우리 후세가 충주하면은 정말 괜찮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꼭 만들고 싶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으로 이동석 후보만의 가장 큰 경쟁력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동석 경쟁력은 젊음입니다. 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젊은 시장이거든요. 예. 네, 젊음은 다릅니다. 시민분들께서 정말 느끼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손 꼭 잡아드리면서 젊은 기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씀 올리는데요. 정말 젊음을 앞세워서 열심히 누구보다 발빠르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동석 예비후보자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